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런던에 와서 해외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해양대학교 60기 졸업생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영국에서 베이스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곳에서 지금 석사 과정을 공부 중에 있고요. 저는 석사 과정을 인터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취지에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옆에 계신 셀리님께서 많은 학생들이 이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그렇게 좀 감사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여기가 한국이 아니고 런던이거든요. 런던입니다. 런던 로컬에서 진행하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선배님이 다니고 있는 베이스 비즈니스 스쿨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러 셀리가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재학 중인 이제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베이스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곳이 우선 대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시티 런던 대학교라는 대학교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영 대학원인데 제가 알기로 30개 넘게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쉬핑, 트레이드 앤 파이낸스라는 과를 이제 공부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쉬핑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쉬핑 마켓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네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용선유 마켓, 그 다음에 중고선 시장, 그 다음에 폐선 시장, 그 다음에 신조선 시장 이렇게 보통 네 가지를 이제 쉬핑 마켓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이런 쉬핑 마켓에 대한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배울 수가 있고 또 이 쉬핑 마켓을 움직이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되게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제 시간에 고등학교 때 막 배우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그러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하고 파이낸스가 있는데 트레이드는 저희가 보통 코모디티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게 한국말로 하면 원자재인데 쉽게 보면은 이제 화물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화물. 저희가 이제 승선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화물을 실어서 이제 나르잖아요. 이게 화물이 오일이 될 수도 있고 LNG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벌크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러한 각 화물들의 좀 특성을 배우고 그 화물들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이제 선박을 통해서 이제 옮겨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들이 선박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흥미로운 과목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라 하면 이제 금융인데 일단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워요. 그리고 특히 선박 금융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선박을 발주를 하려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선박 회사에서 발주하고 싶다고 발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은행에서 담보대출해서 빌린다든지 아니면 선박 펀드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어떤 금융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돈을 모으는 건데요. 그런 선박 금융에 대한 어떤 이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기관과를 나와서 방금 선배님이 설명하신 분야가 되게 생소하긴 한데 이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분명 많은 도움이 되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기관과 출신인데 그 기관과 출신 분들이 보통 이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기관과 기계 관련된 쪽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말고 기관과 출신이어도 여러 분야에 또 도전할 수 있고요. 자기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재능을 또 발견하고 흥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좀 폭넓게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덧붙여서 기관과를 와서 문과 출신 학생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역학 과목들. 맞아요. 저도 문과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와서 저는 물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처음에 왔는데 저는 물리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그냥 멍 때리다가 그냥 수업 나오고. 근데 당연히 문과 출신들이 이제 여기 기관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힘든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기관과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승선을 하실 텐데 승선하시면서도 제가 그 케이스였어요. 저도 문과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기관과 공부를 하고 배를 탔는데 과연 이게 나한테 맞는 길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배를 타는 것이 나에게 맞는 길인가? 그쵸. 그리고 내가 기계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평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과감히 이제 배를 이제 그만두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선배가 영국까지 와서 대학원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네.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영국 대학원이고 한국 대학원이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크게 없었고요. 네. 내가 여기서 대학원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배를 이제 제가 배가 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배를 그만 타면은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막 구글링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저는 대학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어떤 걸 공부하게 되고 대학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치열하게 했어요.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 후에 내가 대학원을 가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대학원을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 영국 대학원을 굳이 오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대학원을 가야 된다는 판단을 했고 한국에도 대학원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좀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은 해외에서 좀 뭐 일도 해보고 해외에서의 경험을 좀 얻어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첫 번째로 있었고 네. 두 번째로는 이 고민을 할 당시에 부끄럽지만은 제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었습니다. 그때. 네. 우와. 그때 그래서 이제 나는 뭐 문제 없다. 영어 이제 해외로 대학원을 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물론 나중에 뭐 IELTS 이제 공부하고 막 실제 여기 와서 애들이랑 뭐 대화하고 수업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와르르 무너졌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천장을 뚫고 지나갔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대한 대학원을 선택을 했었고 그 또 다른 이유는 그 연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대학원이 2년이고 여기 영국에서는 대학원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점도 좀 크게 작용을 했고요. 왜냐하면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또 그 1년 동안 또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결정을 하는 요소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실제로 제 동기 중에 한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뭐 절대 한국 대학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친구랑 얘기를 했을 때 한국 대학원 시스템이 좀 나랑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좀 더 대학원에 가서 이러한 새로운 분야가 있는 거를 좀 경험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좀 그런 쪽으로 내가 그런 분야에 진출을 해서 일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한국에서의 대학원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공부보다는 뭔가 좀 연구에 집중이 되고 논문에 집중이 되고 하는 좀 그런 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모든 한국의 대학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영국에 있는 대학원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영국은 또 이제 한국이랑 그 입학하는 과정 자체가 다를 것 같은데 한국의 대학원은 제가 뭐 솔직히 지원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입학이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대학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려면은 5가지가 필요해요. 5가지인데 처음에 이제 성적표 저희 그 해양대학교에서 이제 성적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이력서, 그러니까 CV라고 하는데 이력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 그 다음에 그 IELTS 영어 성적이 필요해요. 이렇게 5개가 필요한데 사실 저 때는 막 이제 인터뷰도 봤었거든요. 여기 실제 교수님이랑 인터뷰도 봤는데 제가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학을 1년 미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입학한 친구들 이제 물어보니까 뭐 그분들은 인터뷰를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총 5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 추천서랑 이제 IELTS 영어 성적이에요.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추천서도 처음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솔직히 학교 다니면서 엄청 내가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뭐 정말 교수님들한테 인정을 받을 만큼의 내가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추천서 받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저희 해양대학교도 최본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본 교수님이 홈페이지 써주셨고 사랑합니다. 교수님, 최봉 교수님. 네. 네, 성함 들어봤어요. 네, 써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가 원래 교수님한테 2장을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교수님한테 1장, 그 다음에 뭐 직장 상사한테 1장 이렇게 받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1장을 저희 기관장님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폴라리스에서 승선을 했었는데 우리 천봉구 기관장님이 이제 흔쾌히 써주셔가지고 기관장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써주셔가지고 추천서 2장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에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적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유학원 통해서 이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학원에서도 말하는 게 영어 성적 때문에 이제 입학에 실패하는 케이스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성적이 중요한데 저희 과 기준으로 하면은 IELTS 7.0, 오버롤 7.0의 점수가 필요하고 이제 IELTS가 4가지 이제 섹터가 있어요.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writing 그 조건이 좀 세요. writing이 6.5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writing에도 좀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어렵게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그 아까 치솟던 자신감이 떨어져. 진짜 이제 지하를 뚫고 이제 밑으로 그렇게 갔고 그때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배를 내리고 한 거의 6개월 가량을 진짜 그 독서실에 처박혀가지고 IELTS만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와.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영어의 자신감이 이렇게 치솟았던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저는 저도 셀린 저번에 다른 인터뷰를 몇 개 봤는데 그 1항사 송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뭐 엔지니어 분들도 되게 영어를 강조를 이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제 얘기에 100% 공감을 하고요. 사실 뭐 이 분야 해양 분야에서 일을 하시려고 생각 중이시면은 뭐 당연히 영어가 필요 없는 직업들도 많겠지만은 언젠가 한 번은 영어를 쓸 일이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영어를 잘하게 되면은 뭐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해외에 나갈 분들이시라면 영어가 기본이고요. 그래서 저는 딱 토익 720점 수준이었고요. 스피킹은 하나도 할 줄 몰랐어요. 그냥 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뭐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제 승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영어가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뭐 필리핀 친구들이랑 뭐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말 그 높은 수준의 영어는 필요하지 않지만은 영어로 어쨌든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 느꼈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일단 말을 해야 되니까 내가 스피킹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문법적인 부분은 그래도 대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 때는 뭐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외장하드를 되게 이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선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뭐 영어 강사 채널들 있잖아요. 뭐 라이브 아카데미, 뭐 구슬쌤 그런 채널들이 제가 애용하는 채널들이 있는데 거기 동영상을 다 받아가지고 외장하드에 넣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승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걸 계속 이제 보면서 반복하고 막 혼자 막 상황극도 해보고 막 그런 거 배운 거 써먹으려고 하고 막 그랬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운이 좋았던 게 그때 이제 특히나 이 기사 때 이제 사망사가 이제 필리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영어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사망사가 이제 밤에 8시부터 12시에 당직인데 저는 이제 뭐 5시, 6시에 일 끝나면은 밥 먹고 씻은 다음에 그 영어를 막 공부해요. 그리고 그냥 바로 써먹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브릿지로 올라가서 그 친구랑 이제 노가리 까면서 나 오늘 이거 배웠는데 이거 써먹어 가야겠다.
그리고 써먹고 걔가 진짜 알아듣고 막 웃어주고 막 이제 대화가 되면은 네. 막 그게 또 이제 뿌듯해요. 그러면서 막 그 영어에 대한 이제 흥미가 생기고 재미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뭐 저도 이제 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네. 그래서 그 필리핀 친구랑 되게 대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정도로 제가 네. 영어 실력이 이제 상승을 했었고요 그때. 그리고 저는 막 휴가 때마다 제가 서울 사니까 휴가 때마다 막 그 언어 교환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막 다니면서 막 애들하고 실제로 막 대화 막 잘 하고 막 같이 놀러 다니고 막 한강 가서 막 치맥하고 있고 막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막 저는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내가 영어에 자신감이 있었다. 아무튼 뭐 영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지금 후배분들이 이제 막 승선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승선 말고 다른 것들을 준비하실 때 이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시려고 생각 중이시면은 네. 미리미리 영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자기가 좀 일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을 원하면은 진짜 공무원 준비를 미리미리 한다든지 네. 영어를 미리미리 한다든지 뭐 그게 중국어가 될 수도 있고 일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막 운동을 관심 있으면 진짜 배에서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시간을 좀 낭비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간.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좀 많이 해오면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첫 번째로 본인이 시간 투자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반복 학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영어 공부를 좀 해서 정말 해외 한국 사람 말고 정말 외국 분들을 인터뷰를 나중에 꼭 하는 걸로 약속. 약속 진짜. 그리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편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의 말인잡 인터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